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트럼프의 경제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미국의 증시 그리고 엔화, 달러 이런 게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는 별개로 사건 전날 DJT,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디어 컴퍼니죠. 트루소셜입니다. 여기에 어떤 대량의 공매도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어떤 세력이 DJT에 이제 공매도를 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노믹스 2.0, 트럼프 경제정책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엔화와 금의 날개가 달릴 것인가? 만약 트럼프가 강달러를 포기하고 제조업을 위해서 약달러로 가게 된다. 이때는 엔화와 금이 오르게 됩니다. 이 금은 이미 2,480불을 넘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엔화 역시 크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캐리 언와인드 경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 CNN 뉴스입니다. CNN의 앵커가 지금 이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분석에는 한 272, 225 이 정도 격차, 어떤 데는 한 320대 한 200 조금 안 되는 거, 이런 정도로 큰 격차로 트럼프가 이긴다. 이런 여론조사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아서 CNN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번 사건에 어떤 이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 이 측면에서는 반사적인 이익을 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사 이익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자체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개인에게 그리고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단히 위험한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엔화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엔화가 강하게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제 크게 반등하다가 한 차례 쉬고 다시 반등했습니다. 한 162, 3 이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156대로 이렇게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50대 초반까지 간다, 혹자는 145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 중기적인 전망입니다. 엔화가 이렇게 강하게 반등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먼저 일본 정부가 강하게 이제 엔화 하락세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구두 개입을 하는 거죠. 실제로 돈으로 개입을 했는지 이것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일본의 구두 경고, 이것이 먹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고조되고,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트럼프의 경제정책, 만약 이 트럼프의 경제정책이 실행이 된다, 이때는 엔화나 원화라든가 이런 아시아 통화가 강세로 가게 될 겁니다. 이런 미래의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엔화가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다시 회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미래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엔화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트럼프의 말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이 반도체 관련되어서 이 중국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어떤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미국이나 미국의 우방국들이 이제 중국의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어쨌든 뒤로 돌아가든 앞으로 돌아가든 어떤 형태로든 대응책을 만들게 될 겁니다. 그러나 당장 이 중국의 발전, 이것을 억누르기 위해서는 미국은 장비 수출을 거의 철저히 통제해야 된다. 강하게 통제해야 된다. 트럼프가 들어서게 되면은 바이든보다도 훨씬 강력한 정책을 취할 것이다. 그리고 이 트럼프는 첨단 반도체 중국으로의 수출을 막겠다, 규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의 첨단 반도체 회사들, 이들은 고가의 반도체를 만들어서 중국의 장비업체 이런 데 수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출까지 막겠다, 이것은 조금 황당한 발언입니다만, 그 정도로 중국의 이 첨단 분야, 특히 IT나 이쪽 관련된 분야에서 발전을 하는 것, 이것을 미국이 좀 억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 때문에 이제 트럼프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수출 규제 이런 것들이 겹치자 미국의 반도체 장비업체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제조업체, 이제 중국 수출이 막힙니다. 그래서 이들 주식이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국 제조업의 현 상황,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것, 극단적인 차이입니다. 미국의 조선업입니다. 제일 위에 중국은 이 정도 이제 배를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한국,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미국이 있습니다. 무려 350분의 1 정도, 중국이 350대를 만들 때 미국이 한 척을 만든다. 이 정도로 조선업의 생산력은 벌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재앙입니다. 물론 미국은 한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사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의 서민 경제, 미국의 국가, 그리고 미국 전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을 다시 부활시켜야 됩니다. 트럼프 정책의 핵심은 메인스트리트, 제조업이라든가 전통적인 산업군들입니다. 이 금융 산업들을 잠깐 밀어내고요. 이런 산업군을 다시 이제 활성화해야 된다. 이것이 활성화가 되면은 많은 미국 사람들을 고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 트럼프는 바로 이제 이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트럼프 미디어 공매도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트럼프에게 이제 총알이 날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전날 어떤 펀드가 트럼프 미디어 주식 여기에 이제 대량의 공매도를 때렸습니다. 누구일까? 좀 놀라운 회사가 등장합니다. 제일 위에 이제 짐 리카드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구 하나하나 사건. 그 전 3일 동안 아메리칸 에어라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항공사 주식에 대량의 이제 풋옵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공매도를 때린 거죠. 자, 그리고 구 하나하나 사건이 터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어떤 자가 그 전날 DJT 미디어 회사에 대량의 이제 풋옵션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러나 천우신조로 트럼프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건 직후 트럼프가 무사하자 대량의 DJT 주식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풋옵션 매수에 대한 손실,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대량의 주식 매수가 들어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전전날만 해도 이 시타델, 미국 최대 헤지펀드입니다. DJT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치하기 위해서 풋옵션 매수를 좀 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스틴 프라이빗 웰스라는 컴퍼니가 그 전날 풋옵션을 통해서 이제 매수를 한 겁니다.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오스틴 프라이빗 웰스, 이런 회사가 무려 1200만 주의 주식, 이 정도 가치의 풋옵션을 매수를 한 겁니다. 자, 공매도를 친 거죠. 황당합니다. 그 전날에는 없었는데 바로 사건 전날 이자가 등장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틴은 텍사스에 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이죠. 10억 달러 정도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쭉 나오는데 금융 서비스 회사인 오스틴 프라이빗 웰스. 전직 국무장관이 부시 가족의 가까운 동료죠. 제임스 베이커, 부시 가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수석 정책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지 H.W. 부시, 아버지 부시입니다. 아버지 부시는 오스틴 프라이빗 웰스의 고객이었으며 회사로부터 이제 투자 어드바이징도 받습니다. 그리고 조지 W. 부시, 아들 부시입니다. 아들 부시는 오스틴 프라이빗 웰스 행사에 연설도 하고 또 자선 활동에 참여를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전적으로 민주당이 이렇게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미국 내에는 다양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반민주당입니다. 친공화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터지면은 모두를 의심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뭐 이런 것 가지고 이들이 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이런 정황이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트럼프노믹스 2.0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트럼프의 경제정책,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것을 다시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엔화라든가 금, 달러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1차 임기 때 했던 정책의 방향, 그것을 그대로 유지할 겁니다. 본문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사건이 있기 전에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가 이제 이 사건 직후에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증시에 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트럼프는 제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이 바이레르를 상호 간의 어떤 제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관세를 때리면은 저쪽도 이제 미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겠죠. 보복 관세를 때릴 겁니다. 상관없다는 겁니다. 20세기 초 대통령 임기 동안 관세를 통해서 이제 충분한 세수를 모았던 사례, 맥킨리 대통령입니다. 이 맥킨리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관세를 많이 때리고 대신에 기업 법인세를 낮추고 개인 소득세를 낮추고 이런 방식으로 세수를 이렇게 보충하겠다. 즉 관세로 세수를 보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법인세나 개인 소득세를 낮추게 되면은 미국의 재정이 악화됩니다. 이것을 관세로 하겠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로 이 세수가 그렇게 들어올지 이것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세를 때리면은 수입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물론 트럼프는 이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의 기본적인 목적은 미국 내 제조업을 부활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제롬 파웰을 이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장 임기를 마치도록 하겠다. 2026년까지. 그리고 법인 세율을 낮추겠다. 틱탁을 금지하지 않겠다. 뭐 트럼프도 이 개인 미디어를 이제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틱탁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이런 것은 유치한 짓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이미 다이먼을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 그리고 대만 방어,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한 발짝 조금 물러섰습니다. 대만을 방어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멀리 있는 대만을 우리가 어떻게 방어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침공, 이것에 대해서는 역시 어제 했던 내용과 비슷합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여기에 올인을 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했습니다. 그렇다고 우크라이나를 하루아침에 완전히 버리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일단 모호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트럼프 임기 2기 동안 경제정책을 주도할 사람들, 이 사람들 명단을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블룸버그가 뽑았습니다. 당연히 라이트하우저가 들어가죠. 여전히 미국은 이 보호무역주의를 이렇게 채택을 하는 겁니다. 완벽한 건 아닙니다만 일단 준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한 다음에 관세를 때리는 겁니다. 중국에는 한 60% 정도, 그리고 세계 각국의 기본 관세라고 해서 한 10% 정도 때리는 겁니다. 한국에도 때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캇 바센트, 이 사람은 이 자넷 옐렌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이 통화정책, 금융정책 이것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적 부채를 너무나 많이 남발했다는 거죠. 밑에 보시겠습니다. 자넷 옐렌이 국채를 너무나 많이 발행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통화정책을 주무르는데 이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미국의 공적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인물 둘, 이 사람은 특히 중요합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루스보, 이 사람은 미국의 비대한 연방기구, 연방관료기구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을 잘라내고 슬림화하겠다. 그런데 이 효율적인 측면에서 잘라낸다. 이것도 있지만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 말을 듣지 않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행정부의 순항을 방해했던 섀도우 거버먼트, 딥스테이트죠. 이들에 대해서 철퇴를 내리겠다. 이런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인물은 뭐 유명한 사람이죠. 래퍼 곡선으로 유명한 아터 래퍼입니다. 공급 중심의 경제학 이런 것을 이제 주창하고 그리고 레이건 때 미국 경제를 개혁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밑에 잠깐 보겠습니다. 공급 측면 경제학. 첫째, 이 소득세를 감면해 주면은 이 실질 임금이 상승함으로써 이제 근로자들의 근류 의욕이 늘어나고 저축도 증가한다. 법인세를 감면하면 기업의 투자가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효과들로 인해서 조세 감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수는 늘어난다. 이게 유명한 이제 래퍼 공식이죠. 자, 이 미국 기업들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제조업을 활성화시키고 전통적인 제조업 활성 방안 그것을 그대로 이제 도입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트럼프 경제정책의 세부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공적 부채는 뭐 성층권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기축통화국의 지위 이것이 미래에는 약화될 것이다. 뭐 어느 정도 약화됩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지진 않죠.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미국은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자, 트럼프는 세금을 인하하고 석유 생산을 늘립니다. 이 관세를 때리게 되면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의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커지게 되죠. 자, 트럼프는 석유를 많이 들릴링 하겠다. 석유를 많이 생산해서 유가를 끌어내립니다. 트럼프 첫 번째 임기 때 그랬죠. 이것은 미국 국민들의 소비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관세를 인상하고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하는 겁니다. 이 보호무역주의는 제조업에 어떤 문제가 있는 국가들, 제조업의 규모가 작은 국가들, 이들에게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교과서적으로 경제학을 하면서 야, 시장 경제, 자유 경쟁 이런 것을 떠드는 사람들은 이런 첨단 21세기에 무슨 놈의 보호무역주의냐, 트럼프를 맹비난하겠죠. 그러나 분명히 이 제조업에 있어서 약세에 있는 국가, 생산량이 많지 않는 국가는 일단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하게 되면은 내부에서 생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트럼프는 바로 이것을 노리는 겁니다. 90년대 미국 제조업 혁신 사례 중에 하나인 델 컴퓨터 이야기를 잠깐 들겠습니다. 자, 90년대 미국은 미국 내에서 텍사스에 이제 델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부품은 말레이시아, 타일랜드, 일본, 한국 이런 데서 사옵니다. 자, 그리고 이 부품이 오면은 텍사스에서 완제품을 조립해냅니다. 그 다음에 파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워낙 이제 이 중국의 제조업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값싼 임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우리가 쓰는 뭐 이 랩탑이나 이런 거 거의 대부분은 이 중국에서 이제 제조가 됩니다. 뭐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관세를 때리게 되면은 이쪽 나라에서는 이제 부품만 사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최종 조립 공장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런 반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 미국의 임금이 얼만데 그런 거 컴퓨터 조립해서 이게 경쟁력이 있겠냐. 그런데 외국 제품에 이 고액의 관세를 때려버리게 되면 완제품이 들어올 때 자, 가격이 치솟게 됩니다. 그래서 부품만 수입하고 미국 내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것. 자, 미국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자동차죠. 토요타 공장, 현대 공장, 기아차 공장. 외국에서 부품을 가져와서 미국 내에서 조립하고 또 미국 내에서 이제 판매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난관이 있겠지만 이런 난관을 극복하고 이것을 하겠다. 이것이 이제 트럼프 경제 정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방 준비제도 4월 말에 뭐 트럼프 내부 문건이라고 해서 트럼프가 금리에 좀 개입을 하겠다. 연준이 금리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여기 압력을 넣는 겁니다. 이 문서가 공개되고 나중에 부인은 했습니다만 트럼프의 속내는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는 증시에 좀 네거티브한 것도 있습니다. 연준에게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될 때까지 금리를 내리지 마라. 고금리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자, 유지를 하게 되면은 증시가 오르지 못하고 버블이 어느 정도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이제 취임하기 전에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하락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대통령이 원하는 겁니다. 미국 증시가 하락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들어서고 미국 증시가 다시 오른다. 이것은 모든 대통령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의 희망이 담겨진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는 석유를 많이 생산하겠다. 석유가 이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칩니다. 미국 내에서 이제 드릴링을 많이 하고 환경 이슈라든가 이런 것은 다 집어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미국 인플레이션에 큰 도움을 줄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민은 당연히 규제하는 거죠. 그리고 예산 적자, 이것은 명백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법인세를 줄이고 개인소득세를 낮추게 되면은 세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제 전체를 활성화해서 나중에 돈을 벌어서 그 다음에 세금이 늘어나는 이런 효과를 기대하겠다는 거죠. 래퍼 곡선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미국의 이제 예산 적자를 해결하겠다. 일단 트럼프는 이렇게 꺼내 들었습니다만, 자, 여기에서 사실은 이제 트럼프가 어디에 주안점을 뒀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산 적자, 만약에 이것이 불가피하다면 어느 정도 감내하겠다. 여기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활성화에 나서겠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세와 외교 정책 가장 심각한 겁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기본 관세 10%를 때립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는 한 60에서 어떤 제품에 대해서는 100% 중국에 대한 공격은 계속 유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대만 문제. 대만을 우리가 방어할 수 있겠냐 조금 이제 우회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9,500마일 떨어져 있고 중국에서 68마일 떨어져 있다. 이것은 애초에 방어가 불가능한 거죠. 트럼프는 대만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빠지고 미국 경제 실리를 챙기겠다. 대만은 첨단 반도체 공장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이것을 탐내고 있죠. 그리고 대만이 반도체를 수출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게 되면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트럼프는 일단 대만 방어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장 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것도 아니고 대만을 뭐 침공한다 이런 이야기는 미국이 먼저 떠든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문제에 있어서 이 트럼프는 굉장히 이렇게 우호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일단 이것은 페트로달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페트로달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해외에 석유를 수출해서는 안 됩니다. 이 달러를 주고 석유를 사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이 페트로달러를 도입했을 때 1973년입니다. 미국은 캘리포니아나 뭐 텍사스, 아리조나 이런데 자, 유전을 강제로 폐쇄했습니다. 뭐 이때 뭐 영화에도 많이 나옵니다. 경찰들이 뭐 총 들고 가고 또 유전 지키는 사람들은 총으로 무장하고 저항하고 그런데 이제 경찰이나 이런 뭐 어떤 공권력이 들어와서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유전을 폐쇄하고 페트로달러를 유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살기 위해서 석유를 생산해서 해외 수출까지 하고 싶어 합니다. 페트로달러는 이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지가 될 수 없는 거죠. 자, 사우디아라비아와 관계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사우디를 이렇게 참 구스르는 것 같습니다. 이것 제가 보니까 이것은 외교적인 표현 같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미국은 분명히 우크라이나에서 손을 뗄 그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틱탁,
주요 인터넷 기업들, 뭐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것들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틱탁에 제재를 가한다. 이것은 유치한 짓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은 소셜 미디어에 대한 제재, 이것은 그만해야 된다. 이런 요청을 트럼프 진영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것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언에서 중요한 내용은 캐치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엔화로 돌아오겠습니다. 이것은 엔화 선물 차트입니다. 이제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화 관련되어서 이 이야기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엔화는 미국 자산 버블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지금까지 이제 세계 주요 증시들, 뭐 서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이들 증시, 여기에 이제 큰 유동성을 공급한 것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계속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자, 엔화가 나옵니다. 그런데 일본 국민들은 그 엔화를 들고, 일본에서 엔화를 들고 달러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채권 시장, 미국의 주식 시장, 이쪽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여기서 투자를 하는 거죠. 미국의 채권 시장에 오면은 뭐 5%, 6% 이 정도의 이자 수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뭐 1%도 채 안 되죠. 자, 그리고 주식시장도 미국이 오히려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역시 계속 강세를 유지하면서 엔화는 약세로 흘러가는 거죠. 엔캐리 트레이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이제 좋은 환경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서 가장 두려운 것은 엔캐리 트레이드가 다시 언와인드 되는 겁니다. 달러를 다시 엔화로 바꾸는 거죠. 미국에서 주식을 팔고 채권을 팔고 그 다음에 엔화로 바꾸어서 일본에서 빌렸던 엔화를 갚는 겁니다. 이것이 엔캐리 언와인드입니다. 그런데 엔캐리 언와인드가 일어날 때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스피드가 매우 빠르다는 겁니다. 일단 이 공포가 여기서 상당히 강하게 작용합니다. 엔화가 가파르게 오르면 어떡하나. 그동안 엔화는 줄곧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달러로 바꾸면 환차익도 느리고 미국에서 이자 수익도 없고 또 증시 상승 이 수익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뒤집어지는 거죠. 미국의 자산 버블이 꺼지고 이 경우는 이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 엔화가 갑자기 강하게 반등하게 되면은 야 이거 계속 들고 있다가 오히려 손해 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빨리 바꾸게 되는 거죠. 이 공포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엔캐리 언와인드가 될 때는 매우 빠르게 엔화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 엔캐리뿐만이 아닙니다. 원화도 일종의 이제 캐리 트레이드로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서학운동 그러죠. 미국 주식을 사는 겁니다.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미국 주식을 사고, 그런데 원화 가치가 만약에 가파르게 오르게 된다. 이 경우는 미국 주식을 빨리 팔고 이제 원화로 바꾸게 되겠죠. 이런 것도 뭐 엔캐리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동아시아 화폐를 이용한 캐리 트레이드, 이것이 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달러 가치를 서포트하고 미국 주식을 끌어올리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들어선다. 그리고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지금 아주 고조되고 있습니다. 뭐 약달러라고 노골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조업 부활을 노리고 있습니다. 제조업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미국 제품이 경쟁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달러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적정선으로 떨어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해외에서 투자를 유치해야 됩니다. 자, 미국 내에는 첨단 제조업이 이렇게 좀 공동화된 상태입니다. 돈이나 기술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라든가 한국, 대만, 자 이런 업체들의 투자를 미국 내로 유치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달러가 매력적인 가격으로 이렇게 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이제 천명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 이번 사건이 터지고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아주 고조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이 캐리 트레이드가 언와인드 되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본 정부가 개입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지난번에는 개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엔화 반등에서 일본 정부 개입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난번은 상당한 액수를 이제 이용해서 반등을 시켰습니다만 다시 이제 꺼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렇게 함께 들어맞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과 동시에 일본 정부는 엔화 약세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노골적으로 천명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이 엔캐리가 언와인드 된다. 만약 그 경우는 엔화 가치가 상당히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에 특히 이 첨단 업종의 버블이 좀 거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주식이 하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트럼프에게 도움이 됩니다. 트럼프는 집권하기 전에 어느 정도 자산 버블이 빠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바마 집권 전에
자, 그때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있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급락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1월에 이제 오바마가 취임하고 미국 증시가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역시 인기와 명분을 먹고 사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런 구도를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엔화가 반등할 가능성, 미국 증시 거품이 좀 꺼질 가능성, 이것을 염두에 두고 대처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